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국에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2명, 그리고 그들과 접촉한 2명, 총 4명의 인천 주민이고요. 역시 오미크론 발생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온 울산 주민 2명도 혹시 몰라서 지금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은 의심입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우리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이 나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자, 만약 발생이 확인되면 그 후에 대안은 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보죠. 손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밤 속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국내에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인천에 계신 저분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2분이 네. 현재 그 변이 분석이 있어서 오미크론과 유사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전장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최종 검사를 다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나이지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의심 환자로 분류된 게 아니라 오미크론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어떤 다른 징후들까지 포착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라고 생각해서 델타 변이 분석을 하는 와중에 예. 통상적인 반응하고는 좀 다른 반응이 나와서 이게 오미크론과 좀 유사한 반응이라는 판단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전체 자체에 대해서 검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부부 2명 외에 그들에게 감염된 지인 2명, 그 4명이 다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일단 저희가 그 4명이 어차피 감염 경로가 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일한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보고 확인은 그 4명에 대해서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오늘 저녁쯤에 저희가 이 유전체 분석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종 확인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이지만 오미크론 변이일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몇 %는 되겠다라고 지금 당국에선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일단 델타 변이의 그 분석 결과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점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그 나이지리아 쪽이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특성들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아무튼 좀 의심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군요. 예, 좀 결과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최종 결과는 열어봐야 되죠. 제가 이 질문을 자꾸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단 몇 시간 빨리라도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반은 넘어서는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이 분석이 있어서 양상 자체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했던 양상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심되는 징후가 좀 크다는 거고요. 제가 이 인천 주민 4명에 대해 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남아공에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첫 신고가 있었던 게 24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인천공항에 귀국한 게 24일입니다. 그리고 25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오미크론의 이 존재에 대해 잘 모를 때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24일에 귀국해서 25일에 확진됩니다. 그럼 적어도 그 하루 동안은 이분들이 외부 접촉하고 좀 활동을 하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역학조사는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4명, 이 2분이 접촉자였고, 예. 혹시 그 외에도 접촉된 분들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찾고 함께 거기에 대한 조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확진된 지인 2분 말고 더 접촉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까? 접촉력은 지금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보통 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격리를 안 시키는 체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격리 안 혹시 하죠. 거기에서 좀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검사와 좀 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백신 다 맞고 입국한 내국인은 뭐 자가격리 2주 이런 규칙이 없었거든요. 사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콕 박혀서 계셨을 가능성 아주 낮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외부 그 접촉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반장님. 지금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분들이 주변에 슈퍼라도 갔다면, 주변에 뭐 어디 목욕탕이라도 갔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사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두 분인데요. 이 울산의 두 확진자는 출국지가 독일하고 네덜란드. 근데 이분들도 의심하는 이유는 뭐죠? 그분들은 아마 그 울산시 쪽에서 그냥 오미크론, 제가 샘플로 오미크론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조사를 한다기보단 예. 유전체 분석 조사를 예. 전체 한 20% 정도는 계속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전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특별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이 분석에 있어서 특성적인 양상이 났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울산에 있는 두 분은 중앙에서 의심 환자로까지 분류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말고 이 입국 금지국을 좀 넓혀야 되는 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저께 안 그래도 긴급회의를 좀 해서 정부 내 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TF를 범정부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입국에 대한 좀 차단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 격리 면제 조치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아마 조속하게 좀 결정해서 그런 유입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쪼록 의심 확진자 6명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재택치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중증 병상 생활치료센터 다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확진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만약 제가 이제 확진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증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재택치료를 저희가 한 50%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아무래도 한 80% 정도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경증 증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전체 이 치료 의료 체계의 원칙이 모든 환자를 다 이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좀 준의료기관적 성격에서 입원해서 이 관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네네. 이게 일단 일상회복 이 단계에 들어간 이상은 이 80% 정도에 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입원을 원칙으로 한 체계로 가져가기에는 의료 체계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혹은 이 경증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이제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입원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체계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한 10% 내외만 입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아까 현재 재택치료가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예. 아마 한 70% 정도까지가 한 게 아니겠느냐. 한 30% 정도 분들은 그래도 입원을 해서 30% 관리하는 정도. 체계로 가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택치료를 무조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 돌볼 분들이 없다든지 아무리 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네. 혹은 뭐 가족의 거주 형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택치료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그냥 생활치료센터나 혹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택치료가 아마 외국처럼 90%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재택치료에 들어갈 경우에
가족들도 함께 격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아니 화장실이 한 개인 집에서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존재하고요. 또 직장이나 학교는 안 간다고 쳐도 이분들이 이제 생필품도 사러 가야 될 거고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야 할 거고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써야 될 거고 불가피한 외부 접촉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주거 환경 자체상 환자와 그 돌보는 보호자분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네. 혹은 보호자 자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재택치료보다는 계속 종전처럼 입원 치료 중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고. 예. 그러면은 뭐 서로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못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상 부족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는 좀 크게 보면은 일상회복으로 들어간 이상은 재택치료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네. 무증상 경증분들의 입원이 좀 다소 많다 보니까 네. 이쪽이 할애되는 의료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하는데요. 예. 이제 가족들의 불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가족들이 같이 격리돼야 된다는 건 지금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가족들의 직장이나 학교 문제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며 그럼 생필품은 누가 나가서 살 것이며 그럼 그 과정에서 외부 접촉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교나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생활비는 또 이거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동거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 격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저희가 지금 그 확진자에 준하는 격리보다는 좀 다소 느슨하게 격리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필품이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들은 네.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가능한데 이제 그분들도 감염이 되지 말란 법이 대신, 없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나가서 뭘 버리고 오거나 예. 혹은 물건이 필요해서 사고 온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허용한다. 대신 이제 출근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적 활동 자체까지는 좀 안 되게끔 예외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의 문제라든지 예. 혹은 이 물품 구입의 경우 정도에는 예. 이 마스크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품 구입할 때는 그럼 가족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뭐 장갑 끼고 이렇게 나가는 뭐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확진자가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서 예. 직장도 못 나가게 하면서 생필품은 사러 갈 수 있다. 그럼 생필품 사러 나갔다가 걸리지 말란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감염시키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얼마나 좀 잘 분리해서 생활하시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최소한의 좀 범주에 대해서까지 막기에는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외는 일부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감염이 또 발생하면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약간 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2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에 들어가면은 7일에서 열흘 정도 격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동거가족의 경우에 직장 같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생활지원비 자체를 좀 인상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지원금 어느 정도나 이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지 혹시 나왔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생활지원비가 지원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준은 아마 지금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월급을 아마 맞추기보다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형태 자체가 이제 이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생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손영래 반장님, 근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고 그러면은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모자라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재택치료로 갈 거라는 것까지도 다 가만히 돼 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재택치료를 그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하에서
지지난달부터 재택치료를 스타트를 시켰던 거고요. 예. 지금 현재도 한 50% 정도의 환자분들은 재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 동거 가족의 어떤 감염 문제들보다 좀 더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혹시 위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네네. 혹여 재택에 계시는 가운데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크게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는 저희가 긴급 이송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는 재택을 하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기라든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지급해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계속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 그 오늘 5,000명 육박한다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거죠? 예, 지금 증가 추이로 보면은 5,000명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신속한 대책들, 철저한 대책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